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오늘은 A2에서 출시한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GK7 MX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C 주변기기 전문 제조업체 A2는 그동안 기계식 키보드와 무선 마우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여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언박싱 해보면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네요. 퀵가이드가 있고 여분 스위치는 이렇게 3알 들어있습니다. A2의 GK7 MX는 총 2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제품 특징을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일단 키보드 상판 하우징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CNC 가공으로 제작되었고 검은색 하우징은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었고 화이트 컬러는 매끈한 거 보니까 전기영동으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판만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하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 조절 다리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하우징과 알루미늄 하우징의 그 단차 차이가 뭐 거의 없다시피 정말 좀 깔끔하게 잘 나온 느낌입니다. 이거는 검은색 하우징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의 무게를 재보면요, 정확하게 1kg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딱 맞아떨어지다니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요. 화이트 컬러는 5g 더 무겁네요. 이 제품 8K 폴링 레이트와 32K 스캔 레이트 스펙을 갖고 있으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0.01mm 단위로 래피드 트리거 세팅이 가능하고 SOCD라고 불리는 스냅키 설정과 동적키 스트로크, DKS 등 게이밍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한 텐키리스 배열로 나왔고요. 풀배열에서 넘버 패드가 빠진 배열이라 마우스 이동 공간이 훨씬 많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캡은 쌍자음이 안 들어가서 깔끔하게 보이고요. PBT 재질에 지워지지 않는 이중 사출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키캡의 두께는 1.57mm 정도 나오고요. 좀 두꺼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강판 재질은 알루미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방식을 지원하네요.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ED가 아래쪽에 있고요. 보강판은 단단한 알루미늄인데 한 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주기는 하네요. 근데 좀 신기한 게 키보드에서 요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맥과 윈도우가 있고 린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는데 이거 뭐 리눅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리눅스는 처음 보네요 진짜. 가장 먼저 타건 테스트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은 스테빌라이저 체크부터 해볼게요. 자, 과연 기본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 합격이요. 합격입니다. 기본기 아주 잘 나왔네요. 그럼 이제 바로 타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블루 아이스 마그네틱 스위치는 40g 포스의 키압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타건할 때는 상당히 가볍고 편안한 키압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눌려서 그냥 손만 올려놓으면 눌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게임을 즐겨도 손가락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압은 가볍지만 누를 때 쫄깃한 저항 감각이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건할 때 느낌은 뭐랄까 좀 굉장히 조곤조곤하다고 할까요? 스위치의 느낌이 좀 꽉 찬 옹골찬 느낌은 아닌데 포각포각거리는 타건의 맛이 깔끔하기도 하면서 단정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스테빌라이저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드 퀄리티, 완성도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가 좀 조곤조곤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타건음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저소음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타입의 자석축인데 시끄럽다거나 거슬리는 느낌 없이 포곡포곡 깔끔하면서 단정한 맛이 나와주네요. 그래서 키감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가볍고 편안하면서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소프트웨어 체크해 볼게요. 웹 디바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한글을 지원하고 UI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링크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매핑 당연히 되고요. FN 레이어 설정 해줄 수 있고 매크로 편집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명 설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말 당연한 기능들인 거죠. 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석축 키보드니까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정 시작을 눌러주고 여기서 키를 하나하나 눌러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뭐 다들 웬만하면 아시죠?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제품을 처음 사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하는데 좀 이상이 생겼다 싶을 때는 요 캘리브레이션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설정 들어가면요, 먼저 세팅하고 싶은 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입력 지점을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해 가지고 액추에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입력 지점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리면은 스피드 축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은 스위치를 살짝 누르면 입력이 안 되고 이렇게 깊게 끝까지 눌러줘야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RT 안정화, 래피드 트리거 안정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좀 극단적으로 세팅을 했는데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스위치가 약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때 입력이 풀린다거나 하면은 켜주면 되는데 입력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뭐 딱히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전체 구간 빠른 연속 입력 RT 적혀 있죠. 여기 끝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켜면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키를 누르는 입력과 때는 릴리즈를 다르게 세팅하고 싶을 때는 요거 토글 스위치를 켜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0.2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0.01 단위로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바꿀 때마다 로딩이 되는 거 보니까 바로바로 저장이 되는 것 같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래피드 트리거 세팅할 때는 WASD 요 키만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 발로란트 게임을 할 때 특히 그 브레이킹이 잘 돼야지 탄이 퍼지지 않고 총을 잘 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드존 세팅도 가능하네요. 이거는 데드존을 공부하셨거나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건드리셔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딱히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고급 키 설정입니다. DKS 기능, 하나의 키에다가 4개의 입력을 세팅해 줄 수 있는 DKS 기능 지금 여기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지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MT랑 TGL 토글 스위치고요. SOCD 스냅키 기능이 여기 맨 밑에 있네요. 보통 요거는 A키랑 D키, 좌우 방향키에다가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 이 기능은 A키를 눌렀다가 D키를 그대로 또 눌러주고 다시 D키를 떼도 A키가 바로 입력이 저절로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기타 설정에서는 폴링 레이트 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8000Hz, 8K 폴링 레이트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를 8K로 세팅했을 때 뭐 연결을 하거나 연결을 해제할 때 좀 불안한 키보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이거는 저처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을 만져본 유저분들만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꽤 안정적으로 제품이 잘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안정성, 키감 안정성이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의 안정성까지 전부 확보가 된 굉장히 좀 깔끔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잘한 거죠. 전체적으로. A2에서 이번 제품 확실히 QC도 괜찮고 뭔가 좀 프로듀싱을 상당히 잘한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게임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피드 트리거는 당연히 세팅을 했고요. 0.01mm로 값을 조정해 놨습니다. A2 같은 경우는 지금 데드존을 따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아마 기본적인 세팅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0.01로 놨을 때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석축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치는 엄청 타이트하게 세팅해 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뭔가 좀 작동이 이상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만세 브레이킹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키보드들이 있으면 제가 좀 조정을 하라 그래요. 너무 이렇게 막 극한의 세팅을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의 자체 데드존을 좀 건다는 느낌으로 약간 수치를 낮춰서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GK7 MX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한으로 걸어 놓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뭐 이 제품의 키워드는 그냥 뭐 안정적이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품의 성능까지 다 전반적으로 좀 뭔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그런 키보드 느낌이에요. 좀 약간 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형 키보드? 구매하셔도 후회 없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게임 테스트는 여기서 끝. 자, 그럼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